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책은 이 브레이브를 읽고 제가 느낀 점과 또 제가 경험했던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이 브레이브라고 하는 책 제목이 원제랑 조금 달라서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책의 원제는 Courage is Calling 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courage랑 brave랑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courage라고 하는 건 사전에서 제가 가져온 정의를 좀 설명하자면 the ability to do something that you know is difficult or dangerous.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렵거나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은 courage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이걸 했을 때 내가 리스크를 겪는다는 걸 알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courage인 거고 brave는 feeling or showing no fear, not afraid. 그러니까 공포가 없거나 두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거나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공포가 없고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안 무섭다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안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사실은 용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courage는 두려운 걸 알지만 이게 내가 했을 때 리스크가 있어라는 걸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courage이고 이 책에서 저자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갈림길에 설 때 공포를 느끼지 마. 이게 아니라 두렵고 그거 했을 때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꺼내서 써.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라는 제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의 의도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는 선택이 있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고 헤라클레스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여신이 헤라클레스를 유혹하면서 한마디로 여기로 가면 너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안락한 삶과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보장되어 있는 네 인생의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는 그런 삶이 펼쳐질 거야 라는 이런 유혹을 하고요. 두 번째 삶은 순백의 어떤 여신이 여기는 네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만 돌려받게 될 거야. 때때로 너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너 자신을 헌신해야 되기도 하고 희생해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네가 이런 여정을 가는 동안 진짜 너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유혹의 여신과 순백의 여신 이 두 가지 갈림길 중 어디로 가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백의 여신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통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인생에서 항상 우리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있는 현재 그대로 그냥 대충 이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언제나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시 다음날이 되면 그래 그래도 매월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이만한 직장 없지 그래 여기서 최대한 내가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보자 라고 하면서 어젯밤까지는 뭔가 내가 막 그럴듯한 어떤 나의 미래를 꿈꿨다가 다시 다음날이 되면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진짜 많이 하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하지만 이대로 조금 편안하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있을 때 편안하고 익숙함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책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courage is calling 어떤 부름을 받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는 걸 뭐 그런 거 발견해 보신 적 있어요? 일을 하는데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을 할 때 정말 나는 어떤 사명감과 어떤 책임감과 뭔가 남다른 직업의식과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과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고객이 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와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 사장님의 어떤 식당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혀 다를 거라는 거죠. 하나는 그냥 생계형 자영업자고 다른 하나는 장인 정신을 가진
어떤 장인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실 이 의도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의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인생에서 이 용기라는 거를 꺼내기 위해서는 그 calling, 뭔가 내가 어떤 미션? 아니면 뭔가 내가 어떤 그런 부름? 그런 걸 받는 순간이 있다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거쳐서 영어 교육 전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다시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이젠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가 더 안정적일 것 같았고, 근데 회사를 제가 2년 반쯤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게 정말 나한테 정말 어떤 일을 내가 했을 때 더 내가 빛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비교가 되더라고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랑 실제로 좋은 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아이들 옆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를 깨닫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게 저한테 어떤 콜링이었던 것 같아요. 본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우연히 학원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다시 아이들과 만나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학원을 시작했고, 그렇게 사실은 이제 1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다른 콜링이 옵니다. 우연한 계기에 듣게 됐던 한 교육을 통해서, 그 전까지 저는 영어 교육 그리고 대학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를 제가 바꿔줄 수 있다라고 10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저의 확신 덕분에 학원이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육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해 저희 멘토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저는 진실을 안 순간 더 이상 제가 과거에 하던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믿는 것처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진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깨달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났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지만 이분들의 삶이 안전하지도 않고, 그 직업 자체가 이 사람한테 보장할 수 있는 행복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직업 하나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제가 저의 일에 대해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내 위치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경제 교육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살아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돈과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겠다. 근데 어떤 분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이들과 경제 수업을 하고 이제 어머니들과도 제가 독서 토론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고 대학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과 제가 그런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서 토론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저의 직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저의 독서 토론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한 학부모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좋은데 원장님이 하는 수업이 다른 학부모님들은 이런 수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제가 저의 직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를 걱정해 주신 거였어요.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났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 덕분에 과거에 저의 어떤 학원 비즈니스가 잘 됐던 건데, 그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신뢰?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일을 저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학원을 정리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먼저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믿는 만큼, 엄마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 엄마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 엄마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저의 책이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사실은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사실 저한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과거에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을, 옳다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을 어느 순간 내가 그 믿음을 뒤집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거가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이런 내 생각을 바꾸고 뭔가 내가 내 말을 바꾸면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를 잃게 되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당연히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내 비즈니스가 겪게 될 그런 리스크에 대한 염려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니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지라도 조금 더 그 앞에 시간으로 돌아가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다른 걸 해서 먹고 살아도 괜찮아. 너희들의 영어 어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학교에서 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는 갑자기 영어 회화를, 난생 처음 영어를 배우는 애들한테 영어 회화를 강조해서 수업을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가 되면 갑자기 문법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회화를 했다고 문법을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누군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갑자기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작문 능력과 독해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이 문법 실력에 더해서 뭔가 이 독해와 작문으로 연결되는 건 또 누군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초, 중, 고를 알아서 학원 수업 없이 잘하기는 사실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 비즈니스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충족할 수 있다면 이런 학원에서의 수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학원의 수업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수학, 뭐 기타 등등 다른 다양한 정말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고민이라는 걸 해야 되고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걸 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학원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되고, 잠깐 자투리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채팅, 뭐 카톡으로 채팅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애들도 뭔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리 아이들이 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휴식을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건 인간의 생각하는 사고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가장 나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은 누군가 시키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상황이 놓인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비극의 악순환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래서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공부 자체가 마치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공부라는 걸 해요. 학부모님들이 공부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봐요. 이 공부를 왜 하니? 그러면 그 아이들도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기쁨, 뭔가 내가 뭔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그거에 대한 기쁨이나 그런 어떤 행복감,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해서 성적 받아서 대학 가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고, 어떻게 내 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내 선에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앞으로 얻게 될 유익과 이득에 대해서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사실 그래요. 공부가 재밌진 않잖아요. 공부가 재밌진 않는데 꾸준하게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리고 사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어떤 시험들은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이 이거면 답이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밖에 나오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문제가 같아도 답이 다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마다 문제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다르니까 답이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기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처럼 공부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뭔가 꾸준하게 하나를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하나의 수단 플러스 진짜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공부의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 공부의 진짜 그 본질적인 목적은 얻지 못한다는 게 제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느꼈던 늘 안타까움이었어요. 어쨌건 그래서 저는 제 비즈니스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저희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그거를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제가 학원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때도 저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저한테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을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어떤 미덕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에는 항상 저항과 마찰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까 courage라고 하는 게 이걸 선택했을 때 어렵거나 뭔가 위험할 걸 알면서 행하는 그 능력이 courage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할 때는 이거 내가 선택하면 어렵고 나한테 뭔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그 힘이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가 어떤 게 더 옳은 선택인가를 봤을 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충분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고 세상에 나가서 엄마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아이들의 교육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엄마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 학원 밖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일단 엄마들이 먼저 돈 벌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엄마가 성장하고 엄마의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함께 바뀌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엄마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용기가 필요했고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저한테 멘토가 있기 때문이에요.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제 이 책에서 그 4가지 미덕을 얘기하거든요. 이 브레이브라는 책에서 4가지 미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삶에서 옳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삶에서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하고 살면서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남자를 만나는데 막 내가 정말 이 남자 저 남자 한 번에 막 10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그런 절제하지 않는 그런 이런 무분별한 관계 속에서 제가 그 사람하고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물론 한 번에 많은 사람 만나면 재밌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절제함이 없는 관계 속에서 깊고 성숙하고 정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쾌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절제라는 걸 택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나한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거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정의와 용기와 그리고 절제와 지혜 이 4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덕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를 잠깐 앞에서 했는데 항상 우리한테는 2가지 갈림길이 나와요. 쾌락, 뭔가 순간적인 만족, 뭔가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 뭔가 쉬운 선택 이런 길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선택, 조금 더 내가 뭔가 애써야 되고 내 마음에 마찰과 저항이 느껴지는 길. 하지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 깊은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런 깊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첫 번째 길은 이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 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쾌락의 길이고 깊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이 미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진짜 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건을 사서 행복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서 내가 행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일시적인 행복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오래도록 그 행복이 깊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깊은 행복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미덕에 행하는 미덕에 속하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덕이라는 걸 선택하려면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내가 용기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뭐 사람마다 그 계기는 다르긴 하지만 저에게는 그 두 번의 변화의 시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나온 첫 번째 그 부름. 두 번째는 학원을 10년 운영하다가 아이들에게 내가 더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가서 엄마들이 더 성장하고 자신의 어떤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자들의 성장을 돕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원을 정리하고 나왔던 선택. 저에게는 사실 이 두 번의 콜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에 응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뭐 두려움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가 나가서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뭐 두려움, 염려,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름을 내가 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항상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세요. 우리 안에는 다 모두가 little voice가 있대요. 이 little voice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전지대, 이게 우리 안전지대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 안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안전지대 안에는 익숙하고 편하네요. 그리고 안전지대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많이 해본 것들이라 잘하고 편하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안전지대 밖에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바깥으로 나가야 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건 이 틀을 깨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불편해요. 근데 이 틀을 깨는 그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학원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학원을 그만두고 조금 더 내 삶을 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나에 대한 이런 갈등을 했을 때 사실 누구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건 그 사람의 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용기를 꺼낼 수 있도록 저를 독려해 주신 이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멘토의 어떤 그런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멘토의 encouragement,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근데 그 부름을 느끼는 순간에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인생에 우리가 그런 뭐라고 할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지금 내 삶에 불만족하고 뭔가 지금 내가 찾고 있다는 건 내 삶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뭔가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뭔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 내가 뭔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를 이 안전지대 밖을 향해서 나가고 싶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Little Voice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나가서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너.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잖아. 근데 나가서 너 경제가 보장된 것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이런 나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목소리, 내 용기를 끌어내리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콜링에 내 안에서 그 나에게 주는 어떤 뭔가 그 미션 같은 것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모두가 한 번 이상은 다 사실은 그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 부름이 뭔가 내가 막 세상을 구하거나 뭔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평범한 뭐 가정주부로 집에서 내가 전업주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도구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일만 하던 어떤 가정주부, 전업주부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용기, 이것도 사실은 다 부름이거든요. 아니면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니고 오랫동안 익숙한 일인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내가 발전과 성장이 없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생각했을 때 똑같은 일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정년퇴직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내가 모르던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하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설렘과 긴장 속으로 나를 한번 내 던져볼 것인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콜링, 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이 부름이라는 것을 받는데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하죠. 아,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가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이대로 그냥 좀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내 안에 리틀 보이스를 따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봐. 조금 더 난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내 안에 용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콜링을 따르거나,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조언에 굉장히 많이 발목을 잡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그만두고 나오는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뭔가 초반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그때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은 사실 이거였어요. 엄마는 네가 예전에 그냥 학원장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일 할 때 엄마는 그때가 사실 더 좋았어.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네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엄마는 더 좋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제가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놓이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초반에는 저도 나와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목적지는 명확해요. 나는 이곳으로 갈 거야.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과 막 이런 거를 겪으면서 내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점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들을 찍는 순간에는 사실 누구나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찍었는데 나는 뭔가 여기다 시간도 쓰고 돈도 썼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삽질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병신 같은 개삽질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장 나쁜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갈등이 올라오면 사실은 그 갈등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게 누구나 사실은 다 겪는 거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실망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죄책감이 사실은 또 발목을 잡으면 그게 가장 어렵죠. 어쨌건 저도 엄마와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그런 의견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물론 제가 이런 여정을 겪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고자 하는 최종 어떤 목표 지점은 명확하고 지금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저랑 엄마랑 소통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저에 대해서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네가 그 일을 잘 이루고 그 일을 하면서 네가 되게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과정은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가 원하는 그 일을 꼭 이뤄내서 그 일을 네가 함으로써 그렇게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그렇게 저의 어떤 이런 여정을
완전히 서포트를 해주시죠. 사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말씀해 보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뭐 공부를 해라느니 뭐 고3 때도 정말 공부를 사실 저는 완전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한 번도 내 새끼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리 제가 백수로 오래 놀아도 아무리 제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진짜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흥청망청 놀고 다니던 20대의 저한테도 한 번도 엄마는 잔소리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엄마가 저한테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시니까 사실 그때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게 어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20대 30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나이를 먹으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정도 연령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세상에 정해놓은 통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하는 그 말에 뭔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뭔가 우리 딸이 이제는 좀 이런 정도 위치에서 이런 정도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건지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그렇게 되게 편안하거나 되게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지금 내가 편안하지 않고 지금 내가 물론 그 길을 가는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의 어떤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시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선택한 삶인지, 아니면 누군가 이게 좋다,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정해놓은 그 통념을 따른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는 삶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했던 직업조차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특정 연령 정도가 됐을 때 내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삶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쉬운 게 없어야 되고 후회가 없어야 되고 내가 이거 해봤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했을까? 뭔가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은 다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세상에 정해준 것들을 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찾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자체를 사실은 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내가 부재가 있다라는 걸 알면 그때 사실은 삶에 되게 여러 가지 공허함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삶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틀려야지만 무엇이 진짜 옳은 거고 무엇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은 물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우리가 사실은 주어진 80에서 100세까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80에서 100세까지의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타인의 삶에 기여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의 진짜 제대로 된 행복의 지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조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엉뚱한 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거, 사회적으로 내가 더 인정받는 거, 사회적으로 내가 더 뭔가 명예를 얻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행복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쫓는데, 그걸 아무리 쫓아도 우리 삶에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느끼고 안전지대 안에서 머무르는 선택,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의 삶을 반복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한테 지루함을 주는데, 이 지루함이라는 게 사실 행복의 반대라고 팀 페리스가 정의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려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려면 고난도 겪어야 되고, 역경도 겪어야 되고, 실패도 겪어야 되고, 좌절도 겪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 이런 문제들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내가 모르던,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는 이런 어떤 문제 상황,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진짜 능력과 가치와 내가 모르던 나의 포텐셜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의미 있고 뭔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어떤 땔감이고 연료이고 사실은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그런 과정 자체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유익을 생각하면 이게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겪어가는 게 사실은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용기라는 거를 내야 되는 이유, 이 책에서 그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기의 반대 상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기의 반대? 두려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용기의 반대는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용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 용기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이 안전지대 안에 결론적으로 내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이 지루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안전지대 안에 나는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상, 내가 원하지 않는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삶이 사실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반대말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거고, 그 안전지대에 머무는 상태는 우리에게 지루함과 원하지 않는 우울함, 때로는 공허함, 때로는 불안함, 이런 것들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기를 내야겠지만, 첫 번째 제가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가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그대로 아이들한테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 자체는 사실은 원래 기술적으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지 않아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두려움을 주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안전한 선택만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뭔가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싹 다 차단당한 채 작은 상자 안에 갇혀서 또 안전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또 한 사람의 성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먼저 사실은 저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여주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볼 수 없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이드해둔 그 상자 밖으로 더 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생각. 근데 작은 생각이 어떤 문제를 낳냐면, 작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큰 혁신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그랜 카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랜 카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이 어떤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히 인생에 후회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그런 후회되는 선택을 했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나를 보면 무언가 여러분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때 그거를 도전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도전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이 시도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이 인생에서 잡지 못했던 기회는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한테 그때 내가 이걸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되게 이제 일상적이고 안전하고 평범한 선택을 하면서 그런 결정의 결과로 굉장히 멋지고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절대 특별하거나 멋지거나 뭔가 되게 남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을 바꾸는 그 과정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용기를 꺼내는 겁니다. 용기. 이거 내가 했을 때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이 나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뭔가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없는 정말 인생이 fully 뭔가 내가 꽉 찬 그런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그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라는, 첫걸음을 디뎌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입니다. 저는 제가 이끌고 있는 MF케어라는 이제 독서 토론 수업에서 저와 함께하는 수강생들 분한테 유튜브를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함께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내용을 인사이트를 나누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 배운 내용,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엄청나게 사실 처음에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똑같아요. 이거 내가 했는데 뭐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했는데 영상이 내가 봤는데 어색하면 어떡하지, 영상 내가 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별로야 그럼 어떡하지 등등등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그 마찰과 저항이 일어나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 두 가지 정말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는 무조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다 보면 무조건 용기가 필요한데 유튜브를 찍다 보면 과거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내 삶이 꺼낼 만한 이야기가 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꺼낼 만한 이야기가 없다는 건 그동안 내가 되게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꺼낼 이야기가 없는 사람으로 살 거냐? 이제 그럼 여기서 뭔가 결정이 필요하죠.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전과 다른 어떤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고요. 내가 과거를 돌아봤는데 그동안 멋지게 잘 살아왔어. 근데 본인의 스스로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의 수업에 들어온 이제 어떤 한 수강생 분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충분히 멋지게 살아온 인생인데 본인 삶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자랑할 거리를 못 찾고 자신감이 없고 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게 어떤 나의 멘탈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 버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 삶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만큼 잘 살 가능성이 높아. 이걸 린디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를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에너지, 그 텐션을 끌어와서 현재 이 텐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도구로, 땔감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 가치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점.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그런 용기,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삶에서 배우고 깨닫고 시행착오했던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그 첫 번째 용기를 내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